경명대학교 헤어 디자이너과 2학년 재학 중인 커트에 미친 대학생 김정우입니다. 저는 맨즈 커트를 이렇게 하면 항상 인스타나 이런 데 흑백 사진을 자주 올리거든요. 흑백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머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일반 컬러가 되어 있으면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잡티나 홍조, 얼굴형, 그리고 외부의 이제 어떠한 물체 때문에 이 시선이 온전히 머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가려고 해도 다른 시선 때문에 분산되기 쉽고요. 두 줄씩 해서 맨즈로 쳤을 때 롱 기장, 그리고 미디움 기장, 숏 기장을 보시면 같은 동일 인물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요새 퍼스널 많이 하죠. 퍼스널 브랜딩 하면서 퍼스널 컬러. 퍼스널이 약간 쉽게 말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이제 예쁘고 어울리게 그 사람의 장점이 부각되고 단점이 조금 중화되는 느낌.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ABC라는 그 큰 틀 안에서 테크닉적으로 변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 테크닉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쉐입들, 그 트렌드에 맞춰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위맨 창업 동아리고 일단 주 고객은 남자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자의 두상이 어떻고 남자랑 여자 커트는 뭐가 다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5개 중에서 길이가 가장 차이가 크겠죠. 왜냐면 남자 몸이 짧고 여자는 보통 평균적으로 좀 긴 편이죠. 전 맨즈 커트를 할 때 1번 두상의 굴곡을 보완하는 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상의 굴곡은 두상은 라운드죠. 두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어요. 그리고 두상은 굴곡이 있습니다. 네, 테크닉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태와 방향은 달라지죠. 디자인은 결국에 누구에게 남자냐 여자냐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션의 개념을 배울 건데 엘리베이션은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엘리베이터 1층이 영도고요. 그리고 한 4층을 그레듀에이션, 9층을 레이어 칩시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결국 이 패널을 잡았을 때 내가 이 패널을 얼마나 각도를 들고 내리냐에 따라서 이런 ABC가 결정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도 A는 라인이죠. B는 그레듀에이션, C는 레이어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A, B, C 중에서도 조금씩 약간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A는 직선적인 라인 하나밖에 없지만 B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익스터널 그레듀에이션과 인터널 그레듀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레듀에이션 테크닉의 특징이 무게를 쌓아 올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익스터널 외부의 무게를 쌓아 올리냐 인터널 내부의 무게를 쌓아 올리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익스터널은 외부의 무게를 쌓아 올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익스터널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를 했다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웨이트가 바로 보이고 무게가 쌓아진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인터널은 내부의 무게를 쌓아 올리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무게를 쌓아 올린 건지 이게 B인지 C인지 잘 구별이 안 가지만 웨이트가 형성이 되고 무게감이 조화롭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즈 커트를 할 때는 익스터널보다는 인터널 그레듀에이션 테크닉을 많이 사용합니다. C 레이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플랫, 컨벡스, 컨케이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상은 둥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두상의 이 둥근 부분을 그대로 외부에 드러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 플랫은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 맨즈 커트 할 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스퀘어 요즘 다들 좋아하죠. 스퀘어 쉐입의 커트를 하면 결국 이 남성스러움을 더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그러면 플랫은 즉 스퀘어, 직선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컨케이브는 이제 내부가 짧고 외부가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컨케이브 테크닉을 사용하면 굳이 틴닝 가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끝선이 아주 소프트하게 진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처럼 이런 가벼운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컨케이브 테크닉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쉐입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 이 쉐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9년 3월 1일 하면 저희는 다 3.1 운동이라고 생각하죠. 1919년에 저희가 3.1 운동을 할 때 지구 반대편 독일에서는 바우하우스라는 예술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처음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이라는 조형 예술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제 비달사순이 그럼 이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을 헤어에 접목시켜서 우리도 이렇게 쉐입을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세 가지 쉐입입니다. 보면 이렇게 소프트, 밸런스, 샤프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 라운드는 이제 사순에서는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형태를 라운드 쉐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운드 쉐입을 커트에 적용하면 부드러운 쉐입을 만들 수 있고요. 스퀘어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는 조화, 균형 이런 뜻이죠. 스퀘어 쉐입으로 커트했을 때는 좀 더 조화롭고 남성다우면서 직선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좋고요. 트라이앵글은 샤프죠. 샤프는 날카롭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쉐입을 이제 커트에 접목시켰을 때는 뾰족하면서 날카로운 느낌을 내기에 좋은 쉐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 디렉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No over direction, to the previous section, to the first section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사순에서 지칭하는 말이고 또 다른 아카데미에서 No over direction은 on base, to the previous는 side base, to the first는 off the base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No over direction은 이렇게 제가 섹션을 타고 커트를 하잖아요. 이 패널의 중간에서 그대로 디렉션에서 커트를 하는 오버 디렉션이고요. To the previous section은 previous는 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의 섹션으로 디렉션에서 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 the first section은 first는 첫 번째죠. 결국 첫 번째 패널로 모든 패널을 당겨서 커트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러면 결국 두상은 둥그니까 내가 이 패널의 중심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 라운드 쉐입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To the previous section은 이제 두상은 둥글지만 이런 두상을 약간 중화해주면서 보완해줄 수 있는 섹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To the previous section을 사용하면 스퀘어 쉐입을 만들기 좋고요. To the first section을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패널이 있으면 이 한 패널로 전부 오버 디렉션에서 자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쉐입이 만들어지겠죠. To the first section은 트라이앵글 쉐입을 만드는데 가장 유용한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리존탈 섹션은 build weight, 무게를 증가시키는 섹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버티컬 섹션은 웨이트를 움직이는 거, 무게를 덜어내면서 무게를 움직일 수 있는 섹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이애고널 섹션은 무게를 컨트롤하면서 가볍게도 만들 수 있고 무브먼트,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이애고널 섹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수직이죠. 90도. 90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몇 도죠? 45도죠. 이게 호리존탈 섹션이에요. 수평 섹션. 그리고 버티컬 섹션은 수직 섹션이기 때문에 하나겠죠. 그럼 결국 버티컬이랑 호리존탈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무수한 사선의 섹션이 있겠죠. 45도 기점으로 호리존탈에 가까운 다이애고널 섹션은 각각 그 두 개의 특징을 합쳤다고 생각을 한대요. 호리존탈 섹션은 무게를 쌓는 거죠. 그리고 다이애고널은 흐름을 준다고 했죠. 결국 내가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약간 무게를 쌓으면서도 흐름을 주고 싶다 하면 호리존탈에 가까운 다이애고널 섹션을 사용하면 되고 이제 무게를 덜어내면서 흐름도 같이 주고 싶다 하면 버티컬에 가까운 다이애고널 섹션을 사용하면 돼요. 파트는 나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커트를 용이하고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크게 이렇게 해서 언더존, 미들존, 오버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미들존과 언더존을 합쳐서 오버존만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오버존을 분리할 때도 세 가지의 형태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 이렇게 파팅을 했을 때 특징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라운드 쉐입으로 파팅을 나누면
우리는 이걸 홀슈 파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슈는 말 있잖아요. 말발굽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이반 형태를 띄어요. 홀슈 파팅으로 파팅을 한다면, 그럼 이 형태가 약간 말발굽처럼 생겼다 해서 홀슈 파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퀘어는 그냥 그대로예요. 스퀘어 파팅, 네모나게 각 모선을 연결해서 파팅하는 거고, 트라이앵글은 하나의 꼭지점을 두고 세모나게 파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라이앵글도 위에서 레벨가 본다면 약간 일반 형태의 트라이앵글 파팅도 있지만 이거랑 이 파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아이 때문이에요. 이 아이 때문. 여기 이 머리카락들이 오버존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커트를 다 끝내고 나왔을 때 이제 남자 커트의 완성도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좌우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옆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70도에서 80도의 각도로 올라갈 수 있게 이 머리들이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면 홀슈는 영역을 분리하면서 일정하게 이제 두상의 굴곡을 맞춰서 말발굽 모양으로 파팅을 했기 때문에 구조가 안정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델타 파팅, 우리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빠지는 파팅을 델타 파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무게를 집중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예쁜 실루엣을 만든다. 결국 디자인과 포인트적인 그런 이제 이유가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상의 굴곡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스퀘어 파팅 경우에는 동양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양에서 짧은 머리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 보면 보통은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라고 여기 M자 부분 있잖아요. M자 부분을 기점으로 많이 타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얼굴도 그렇고 전부 다 비대칭이죠. 그럼 결국 두상도 비대칭이에요. 저도 이쪽이 살짝 더 꺼져 있고 두상은 비대칭인데 똑같이 정확하게 파팅을 해버리면 결국 그 비대칭은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맨즈 커트는 두상의 굴곡을 보완하는 거에 가장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탑 포인트 있잖아요. 탑 포인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가장 윗부분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수평이 되겠죠. 수평이 되고 측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들 옆머리 뜨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거 누르기 위해서 구렛나루 부분을 누르진 않죠. 귀 위에 누르죠. 왜냐면 측면에서는 귀 윗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럼 결국 이건 90도가 되겠죠. 90도의 사이 45도 기점인 이 기점으로 저는 파팅을 합니다. 이 파팅의 높낮이는 이제 두상이 만약에 그분이 비대칭이 엄청 심하다면 높낮이가 약간씩 다르겠죠. 너무 이렇게 일정한 파팅과 일정한 섹션에 틀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틀에 갇히다 보면 결국 틀에 갇힌 커트밖에 할 수가 없겠죠.